당신의 생활에 과학 한 숟갈, 햇반입니다. 여러분은 아이언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잘 가요, 아이언맨. 보통은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착착 달라붙는 슈트를 떠올리죠. 얼마 전 아이언맨 슈트가 실사판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리처드 브라우닝이라는 발명가가 만든 하늘을 나는 슈트 영상이었는데요. 영화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왜 옷이 잘 날아오지 않나요? 무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뭐 그래도 슈트만 입고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비록 옷 자체가 아닌 추진체 덕분에 하늘을 나는 것이지만 날기 위해서 가벼운 소재로 옷의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발명가 리처드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강철 대신 니켈과 티타늄을 사용했으며 가슴에 총을 발사했을 때도 가볍게 튕겨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가벼운 옷차림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언급한 재료를 살펴볼까요? 먼저 니켈은 원자 번호 28이고 도금에 잘 쓰이는 원자입니다. 철에다 니켈을 입힌 걸 스테인리스 강이라 하는데 부식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니켈은 Ni로 씁니다. 참고로 악마라는 뜻의 독일어 단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티타늄이 아주 특이합니다. 원자 번호 22번이고 주기율표상에 질량 대 강도의 비가 가장 큰 금속입니다. 티타늄 금속은 강철만큼 강하지만 밀도는 강철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덕분에 가볍습니다. 보잉 787 항공기는 무게의 약 15%가 티타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이언맨에게 총을 발사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소재는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중세시대 기사들은 무거운 철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너무 무거웠겠죠? 차라리 가벼운 티타늄이 나을 것 같은데 티타늄은 충격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점. 그래서 현대 고분자 기술과 나노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요즘엔 폴리아미드 섬유로 만든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아라미드라고 합니다. 근데 고분자란 뭘까요? 고분자란 분자량이 매우 큰 거대 분자입니다. 똑같은 단위의 분자가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고분자는 영어로 폴리머라고 합니다. 폴리가 들어가는 물질은 고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모두 폴리머, 즉 고분자입니다. 플라스틱, 나일론, 고무 등이 모두 고분자로 된 물질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나일론의 공통된 특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질기고 단단하죠? 이들 분자가 사슬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끈이 꼬이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잘 썩지가 않습니다. 사슬이 잘 풀리질 않으니까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기도 하죠.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기사가 있습니다. 김선정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사람의 근육보다 최대 40배의 큰 힘을 내는 인공근육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공근육은 탄소 나노튜브 섬유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값싼 아크릴 섬유, 실크, 대나무 섬유를 함께 섞어 꼬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된 원통 형태의 신소재입니다. 육각형 벌집 무늬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노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로 이것은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하네요. 즉 탄소 나노튜브는 작은 사이즈 안에 복잡한 벌집 구조를 엮은 원통 소재란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조그만 곳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웬만해선 찢어지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인공근육 기술이 발전하면 특히 장애인이나 군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센 인공근육 슈트를 군인들이 막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확실히 높겠죠? 이 인공근육을 만드는데 앞서 이야기한 나노 기술과 고분자 기술이 접목됩니다. 근데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내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내 명령을 들으란 말이야! 내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기술이 필요하겠죠? 온오프, 바로 전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텍 박문정 교수는 미래 로봇 기술은 전기에 감응하는 소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체는 항상 전류가 흐릅니다. 몸의 70%가 물이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즉 저대질로 구성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막 주위로 이온 농도가 달라서
이온의 흐름을 통해 항상 미세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뇌가 전기 신호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소재로 인공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겠죠? 박문정 교수는 인공 근육을 형사 가제트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머리에서 팔이 나와라 가까이 늘어납니다. 티타늄이나 철 같은 금속으로는 저렇게 굽어지는 팔다리를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굽혔다 폈다 하려면 부드러운 소재여야 하는데 부드러운 소재면서도 전기에 반응해야 해서 탄소 나노튜브처럼 금속이 아닌 고분자 소재와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 근육을 소프트 로봇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소재지만 명령에 반응을 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신체를 대신할 소재를 찾을 땐 소프트 로봇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런 기술은 주로 화학과나 화학공학과에서 연구합니다. 내과잖아? 화학 화이팅!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 슈트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됐죠. 최근에는 나노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노 슈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SF 영화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가져다 쓰는 거 아시나요? 바로 나노와 양자역학. 현실에 불가능한 걸 만들 때는 나노 기술이라고 말하고 차원을 이동할 때는 양자역학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나노 기술이라고 해서 막 옷에서 방패가 나오고 무기가 나오고 변형되고 또 하늘을 날지는 못합니다. 양자역학을 아무리 이용해도 차원 이동은 힘듭니다. 다른 차원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데려오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다만 인공근육 개발이나 특이한 소재 옷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노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오늘의 햇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